해숙 여자라서 고입니다. 참 제가 보기에는요. 오늘 이제 이 뭐 발표가 될지 오늘 발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요. 임혜숙이 살아남고 박준영이 킬된답니다. 그래서 이 청와대가 맨 처음에는 나머지 3명 그 비리의 종합세트 3인방 밀고 나갈 꼬얌 막 이랬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막 승질냈죠. 문재인이 그렇게 요즘은 승질을 내고 짜증을 많이 낸답니다. 그래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청와대도 이제 같은 고향끼리 또 막 이러면서 이 얘기를 좀 듣는 거 아니겠어요? 그 다음에 요즘 청와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술도 은근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낮술하기 제일 좋은 상대가 기자죠. 기자는 낮술을 하든 밤술을 하든 취재원이 부르면 나가야 되니까요. 그럼 같이 술 마시면서 나오는 얘기가 많은데 문재인이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낸답니다. 그 다음에 문재인이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도 이제 연설문 이렇게 보면서도 그렇게 신경질을 냈고 그러면서 신경질을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. 나 너무 억울하다. 너무 분하다. 그리고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느냐. 그리고 아니 청와대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 아니냐. 그걸 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. 그러면서 홍보를 잘못해갖고 이렇게 되고 있다. 내가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홍보를 못하느냐. 그러면서 모든 게 홍보인데 홍보를 못해서 이랬다. 이러면서 막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요즘도 문재인이가 이 보고서를 올리고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. 그래가지고 그날도 짜증을 냈죠. 검증이 잘못된 게 아니다. 나랑 부산에서 같이 맨날 이렇게 백반 먹고 이랬던 김혜숙이가 뭘 그렇게 검증을 잘못했냐고. 응? 그리고 이런 무한주기 청문회면은 누구든지 안 된다.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오늘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이란 작자가 예수도 공자도 응? 부처님도 장관 못 된다.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송영길이도 그렇고 민주당 안에서는 부글부글 한 거예요. 그래서 더 민총가 해갖고 민주당의 초선 모임에서 이제는 이제 문재인이 또 이렇게 화를 내니까 호로록 해갖고 입 다물고 있다가 그래도 너무 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셋 중에 하나만 한 명만 날려달라 이렇게 의견을 보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재인이도 무슨 소리야 밀고 갈 거야 이랬는데 이철이가 아마도 생글생글 거리면서 얘기를 해서 3명 중에 1명을 이제 날리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1명이 누구냐. 박준영이 됐다고 그럽니다. 해수부 장관. 그래서 박준영이 이 밀수를 마누라가 도자기를 밀수를 하고 샹데리아를 밀수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한 범법 행위다. 그래서 박준영을 날리기로 했다. 아니 그러면은 임혜숙은 어떠냐. 저는 정말 이게 이런 말 하기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저는 임혜숙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. 이 건수를 볼 때 너무나 다양하고 그동안 임혜숙이 살아온 걸 보면은 자기의 직위와 자기의 그 깜냥의 권력을 이용을 해갖고 빼먹을 수 있는 걸 다 빼먹었어요. 거기다가 임혜숙은요, 이 아파트 팔은 2천만 원에 대해서 이것도 탈세를 한 거예요. 이 세금을 탈세를 한 거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, 여러분. 근데 임혜숙이를 그냥 가기로 한 거는 이유가 뭐냐? 여자라서. 임혜숙이가 여자이니까. 바로 이겁니다. 자, 임혜숙이가 여자라는 게 참 이게 임혜숙이의 능력도 아닙니다. 근데 이제는 여성이라는 게 이 능력처럼 돼버린 거예요. 임혜숙이가 박준영이보다 더 심각한데도 임혜숙이가 여자라서. 이 임혜숙이가 여성 티오를 메꿀 수 있다 이겁니다. 현미도 나갔죠. 뭐 영선이도 나갔죠. 이러니까 문재인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러면서 30%는 이 세우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런 점에서 꼭 임혜숙이를 여자로서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부터 기자들한테 막 민주당 의원들이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 좌표를 찍는 게 뭐냐면 임혜숙이의 거는 관행이었다 이겁니다. 자기 제자 논문에다가 남편 이름 얹어주는 거. 남편이 좀 감수도 하고 뭐 그쪽에 조예가 깊으니까 관행.
거기다가 딸 데리고 학회 이렇게 가는 거. 그 남들도 다 그런다. 관행. 남편도 딱 데리고 가족여행 했던 거. 이것도 관행. 아파트 팔아갖고 2천만 원 이거 세금 탈루한 거. 아, 이것도 뭐 절세. 거기다가 딸 둘 이중 국적. 아, 이거 강경화도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요 그냥 간답니다. 이 임혜숙을. 그래서 임혜숙이 여자기 때문에 임혜숙의 최대의 문제는 여자가 된 거예요. 자, 별이님 참 어이없어서. 네, 자, 정원이맘님 저 바보가 홍준표 독자당 세우면 우파표 다 깎아먹는다. 예, 홍준표는 그러진 않겠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뭉쳐야지. 근데 이 홍준표가 정말 성질 나면은 정은이맘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네. 자, 우리 이 아까 신라함님께서도 아주 그 재밌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시드라님께서 좌파들 참 날로 먹는 거 좋아하네요. 리에찬도 회 좋아하는데. 그렇죠. 네. 그리고 여성 우대는 여자로서 더 불쾌하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자 장관 참 잡기가 힘들다. 그리고 여자들은 어떤 능력에 맞춘 사람들 이 내세우기가 어렵다. 이게 이제 문재인의 얘기인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의 얘기예요. 그러면 여자들은 다 비리의 종합 세트라는 얘기잖아요. 여자들은 다 무능하고. 자, 결국은 여성 TO로 이제 임혜숙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.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게 무슨 야구냐, 희생타로 이 박준영이는 남기고 임혜숙이는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근데 여기에서의 일종의 밑그림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20대 남자를 가지고 이 국힘에서 이준석이가 막 깃발 날리면서 뭐 이 페미들하고 메갈들하고 싸우고 있죠. 자, 여기에서 아주 미묘하게 20대 여자들이 다시 민주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임혜숙에 대해서 여자라고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 뭐 민주연구원이라든가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나서 20대 여자들이 아유 아무래도 이 국힘은 아니겠어 리준석이 때문에 이러면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지지율을 일종의 풀무질하기 위해서 지지율을 빼내기 위해서 임혜숙을 고을한다는 겁니다. 와,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더 놀랐습니다. 어떻게 보면 20대 여자들은 바로 이 점을 인식해야 돼요. 이 문재인 정권, 페미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페미를 이용하고 인질로 삼는 거지 정말 페미니즘에 대한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의 현명한 20대 여성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참 이 나라에 태어나서 여자라서 좋은 거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? 물론 이런 말은 있습니다. 이 비례대표를 할 때 일본은 늘 여성이죠. 그래갖고 남성들이 저희 당에 이렇게 옛날에 이 비례대표 신청하는 남성들이 나 성전환 수술하고 싶어요.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참 어떤 하소연이 농담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담이 돼버린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. 자, 권력을 위한 성전환 수술. 이게 바로 임혜숙 여자라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 난공님께서요. 70% 이상이 2대녀들,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70%가 회입니다. 저는 70%더 될 것 같기도 해요. 난국님. 자, 우리 소셜님께서요.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엄마, 그중에 워킹맘이라고 생각합니다. 죄인이가 그렇게 여성을 위한다면 워킹맘이 사회에서 편하게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만들어야 됩니다.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. 소셜님. 진짜 그리고 소셜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 보면 진짜 워킹맘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워킹맘들을 위해서 이 타가소라든가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그 돈 이 일자리 창출 60조 가지고요. 그런 시설 만들었으면 벌써 이 나라에 조선족 입주 이모님 이런 거 구하느라고 정말 20대 30대 워킹맘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출산율 0.6%도 없었을 겁니다. 자, 임혜숙의 여자라서
여성인 우리도 기가 막히게 이 생각합니다. 자.